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럭다운이 어제 예상대로 9월 2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카트만두는. 그리고 카트만두 하루 동안 301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최악이 안 온 거예요. 계속 지금 늘어나더니 결국 이제 300명대를 넘어가네요. 이제. 네,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네요. 그 수도 카트만두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하루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1명 떴어요. 301명. 하루에 뜬 확진자 중에서 지금 300명 넘은 거 처음이거든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에서만 230명 떴고요. 박타푸르에서 24명, 랄리푸르에서 47명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 사례도 지금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활성 사례가 2,845명입니다. 그리고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453명, 박타푸르 디스트릭트가 268명입니다. 그리고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 디스트릭트가 117명이에요. 지금 뭐 박타푸르나 랄리푸르나, 그러니까 가장 적었던 박타푸르도 이미 25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명이 넘으면은 다 지금 적색 지역인데, 카트만두는 지금 박타푸르, 랄리푸르, 뭐 카트만두 다 적색 지역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게, 전에는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디스트릭트가 5개 정도는 됐었잖아요.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어요. 무스탕하고 훔나만 지금 제로고 나머지는 확진 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위험해졌고요. 그리고 대도시별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카트만두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빌건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룻반더이 쪽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더 위험해져가지고 그 카트만두에 살고 계신, 그 네팔에 살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팔 전체 확진자 수는 885명 떴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전체 숫자는 800명, 700명 이러는데, 지금 수도 카트만두만 지금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고 300명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 총 확진자는 34,418명입니다. 좀 있으면 내일이면 35,000명 넘겠네요. 이러다가 거의 8월 달에 4만 명 정말로 가까이 되겠네요. 지난번 언제죠? 6월 달인가 5월 달인가 보건부에서 8월 달에 네팔이 4만 명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의 그 예측이 맞고 있어요. 그러면 그 4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 보건부가 노력을 했나요? 참 희한하네요. 그때 굉장히 적었을 때였는데 4만 명 얘기할 때 다들 믿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4만 명에 근접하고 있는 수치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사망자 2자릿수 나왔습니다. 11명 나왔어요. 11명 나와서 지금 사망자도 164명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매일 또 2자릿수 나오면은 이것도 200명, 300명 막 갑니다. 여자분이 2명, 남자분이 9명, 이렇게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 출신 지역별로 좀 볼게요. 모랑 디스트릭트 46세 여성, 박타푸르 디스트릭트 53세 여성, 이렇게 지금 여성은 모랑과 박타푸르 디스트릭트에 나왔고요. 나머지 남성들입니다. 꺼일라리 45세 50세, 바라 41세 46세, 그리고 마호따리 60세 72세 75세, 방케 37세, 카트만두 51세. 일단 코로나 자체가 남자들이 많이 걸리고 여자들이 적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망자도 보면은 남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많고 여자는 적고. 아무튼 지금 사망자도 이제 2자리로 올라가서 점점 좀 이따 제가 이제 분석을 좀 더 프로빈스별로 제가 분석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증 환자, ICU에 들어와 있는 환자,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환자가
그 프로빈스별로 정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이따 세 번째 소식으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좀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11명의 사망자가 나와서 지금 네팔 사망자 총 숫자는 175명입니다. 175명이고요. 완치자는 하루에 그 26일 하루 동안 385명이 나왔습니다. 385명이 나와서 19,504명. 내일이나 모레쯤은 2만 명 완치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복률은 떨어졌어요. 회복률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회복률은 완치자는 적고 그리고 확진자는 많다 보니까 지금 점점 그래프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회복률은 56.7%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때는 73%까지 갔다가 까먹은 거죠. 럭다운 해제시키면서 까먹었고, 그리고 8월 19일부터 다시 럭다운이 들어가긴 했는데 늦었어요. 이미 7월 그때 언제였죠? 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그 카트만두가 열려있는 그 시기에 이미 외부에서 한 20만 명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카트만두 확진의 60%가 떴다고 얘기했는데 그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미 들어와서 감염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다 파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네팔의 총 코비드-19 활성 사례는 14,739건입니다. 14,739건. 이게 쭉 떨어져갖고 5,0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검역소 인원도 빠졌습니다. 검역소 인원 621명이 빠져서 현재 검역소에는 9,832명입니다. 네, 10,000명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런데 지금 검역소가 늘어나는 그 요인이 두 가지예요. 그 인도 국경 20군데 중에서 10군데는 맞고 10군데에서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간간히 하루에 한두 대씩 해외에서 그 고립돼 있던 네팔리들을 구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전세 비행이죠. 그거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검역소에 사람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검역소에서 사람이 거기서 PCR 테스트를 받고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아직도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집에 못 가고 검역소에서 대기 중인 거랍니다. 아무튼 지금 지역별로 계속 전해드렸던 꺼날리 같은 경우는 100개 정도 학교를 그 검역소 시설로 이용하다가 이제는 10개로 줄이고 90개는 이제 반납을 했다. 이제 그런 기사를 전해드렸죠. 그런데 네팔이 아니라 카트만두는 지금 검역소를 늘리고 있어요. 격리시설을 늘려야 돼요. 왜냐? 여기 시설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리고 좀 이따가도 단신 소식이 나올 텐데 병동도 늘리고 있어요. 6,000개 만든다고 하는데 6,000개 일주일 안에 만든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좀 이따 단신이 보니까 200개 만들고 있다라는 단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큼 안 될 겁니다. 어떻게 일주일 안에 600개 병상을 만듭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격리 중인 인원 이렇게 검역소에 있는 인원 이렇게 정리하고요. PCR 테스트도 13,253건 했습니다. PCR 테스트 처음에 초창기에 네팔에 시작할 때만 해도 정부 실험실만 해갖고 20개, 21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어저께 제가 들어가서 쭉 봤어요. 봤더니 40개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전달할 때만 해도 30개가 넘었다라고 전달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팩트를 체크해 보니까 40개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배로 늘렸어요. 배로 늘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PCR 테스트가 하루에 13,000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20군데 정부 실험실만 갖고는 택도 없었던 거고요. 이렇게 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 참여 늘리고 병원에 있는 실험실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제서 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아무튼 코로나 브리핑 이렇게 해드리고요. 네팔 전체 상황하고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8월 제가 25일 날 소식에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랄리푸르 디스트릭트, 박타푸르 디스트릭트 CDO 지구 책임자가 모여갖고 내무부에다 건의를 했다. 9월 2일까지 건의를 했다. 해서 그 건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날 한 오전 한 10시경에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2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이 늘어났어요. 국제선 열리는 9월 1일하고는 상관없이 가트만두 봉쇄는 9월 2일까지 갑니다. 9월 2일 자정까지 가고요. 그것도 그때 가봐서 결정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 막 200명 300명씩 계속 카트만두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픈 못합니다. 못해요. 그리고 이미 네팔 정부에서 그 관광객 안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카트만두가 잡히지 않으면요, 올해는 못 들어옵니다. 네팔 못 들어오고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뭐 덧사인이든 뭐 띠아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뭐 살고 봐야 되는데, 그 네팔의 수도가 이렇게 지금 팬데믹에 휩싸여 버리면은 외국인 받을 수도 없어요. 받아갖고 외국인들 감염되고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줄 겁니까? 지금 자국민도 제일 치료를 못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럭다운은 연장이 됐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적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있죠. 정부 업무는 8월 31일까지 셧다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쓰레기 치우는 업무라든지 전기, 전력청, 그리고 수도국 이런 데는 필수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단신입니다. 국제선 소식인데요. 국제선 9월 1일 날부터 그 비행이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의 비행 편수를 지금 조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편수가 보니까 대충 나온 게 9월 한 달 동안 정기 운행은 57편. 57편이니까 하루에 한 2편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들어오는 인원을 500명으로 한정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카트만두는 대형 비행기 못 들어옵니다. 활주로가 짧아가지고. 그래서 2편 정도씩 들어오면 500명 들어올 수 있어요. 한 250명 대충. 그래서 정기편으로 들어오는 거는 57개 편이 지금 편성이 됐고, 전세기 편은 27편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제가 방송했듯이 일반인은 입국 불가입니다. 일반인은 입국 불가고, 네팔리들 정기편으로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교관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외교관이나 그에 상응하는 국제기관, 유엔기관들이 있죠. 그런 기관들 사람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같이 데리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72시간 내에 조사를 한 음성 결과지를 갖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전해드렸죠. 자가격리, 그러니까 7일 동안 호텔 격리 필요 없다고. 그거 확정이 됐습니다. 그거 별 무리 없이 확정이 돼서 72시간 내에 PCR 검사한 것을 갖고 오면은 14일 동안 가정 격리입니다. 집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지난번 카트만두에 한국 대사관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는데, 대한민국 대사님이 4월 달에 여기 발령을 받으셨는데 못 들어오고 계셨었어요. 왜냐하면은 정기편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지난번 7월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7월 달 그때 전세기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때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때 들어오셔갖고 대사님도 2주 동안 관저에서 격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정부 발표대로 PCR 검사지가 오더라도 들어오면은 외교 공간 직원이든 아니면 뭐 국제개발 유엔기관 직원이든 다 집에서 자체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가 돼요. 그렇게 만약에 자기가 실수해서 네팔에 피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호텔 격리는 없어요. 외교 공간 직원이라든지 국제기관 관계자들 들어올 수 있는데 정부의 어떤 허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들어오면은 2주 동안 14일 동안 집에서 자체 격리를 해야 된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결정이 난 거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얘기인데요. 대한항공이 9월 29일까지 운항이 없다라고 일찌감치 못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운항 계획 없습니다. 지금 9월까지도 운항 계획 안 잡혔고요. 아마도 이 추세로 가면은 10월, 11월 아마 올 한 해는 운항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원래는 네팔에서 EPS 시험을 통과한 네팔 친구들이 한국에 가서, 한국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비자도 다 받았는데 한국이 지금
다시 2차 창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2차 창궐이 일어나가지고 국토부에서 일단 막았습니다. 들어오는 거를. 그래서 지금 네팔 친구들이 지금 가고 싶어도 네팔 정부에다가 아무리 시위를 하고 그래도 안 됩니다. 지금 한국 정부에서 네팔 친구들이 오는 거를 막은 상태예요. 거기다가 네팔 정부는 한국에서 오는 그 전기편을 지금 막은 상태예요.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국 정부가 한국 정부는 네팔 사람 오는 걸 막고 네팔 정부는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 그 투어리스트가 오는 걸 막고 양국 정부가 다 지금 서로의 국민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카트만두가 잡히지 않는 이상, 카트만두가 잡히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그 재고를 해볼 만한데 지금은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아마 제 판단컨대 지금 4월 달부터 지금 비행을 못했죠. 4, 5, 6, 7, 8, 9, 6개월째인데 10, 11, 12, 12월 달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 돼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카트만두 이 상태에서 못 봤습니다. 못 봤고요. 간간히 만약에 한국 정부와 네팔 정부가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전세기는 띄울 수 있겠죠. 전세기는 띄울 수 있는데 그 대한항공이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가 보통 그 정원이 250명이에요. 250명인데 지금 현재 카트만두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250명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모두 가더라도 비행기 한 대를 못 채워요. 그러면은 사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상업 비행을 하는 그 입장인데 빈자리를 막 반 이상 빈자리 해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사람만 가지고 그 전세기 띄우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그 네팔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를 해서 네팔 사람들의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채우고 한국 교민들도 어떻게 채우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 전세기는 못 띄울 것 같습니다. 전세기가 계속 한두 표씩 있었는데 지금 8월달 없습니다. 지금 문제예요. 아무튼 지금 대한항공은 전기편은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라도 그 카트만두 공항이 열리더라도 직항편은 늦게 열릴 겁니다. 경유편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직항이 열릴 거고요. 그리고 그 네이트에 제가 이제 회원이다 보니까 네이트에 들어가서 활동들을 제가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이트는요 네이버에 있는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이라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네팔 그 트레킹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거의 뭐 성지처럼 들리는 곳인데 저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카트만두 소식을 가끔 전하곤 합니다. 거기 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뭐 11월 달에 표를 끊어놨습니다. 뭐 10월 달에 끊어놨습니다. 어떨까요? 답이 없죠. 답이 없는데 그 미리 취소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항공권이라든지 여행 상품 같은 경우 그 예약을 한 사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하면은 위약금을 물잖아요. 위약금이 뭐 싸지도 않고 하니까는 취소하지 마시고요. 이게 상황이 뭐 안 돼 갖고 그 항공권이 취소가 되면은 그거는 위약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일단 마음을 비우세요. 어차피 조급해 한다고 네팔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떤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국내선 얘기입니다. 국내선도 원래 그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로 했는데 국내선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프로빈스 이쪽은 다 빨갛거든요. 완전 적색 지구고 그 다음에 프로빈스 5도 지금 안 좋고 그리고 카트만두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국내선들이 주로 이제 메인이 이제 카트만두를 해가지고 이제 사방으로 날아가는 건데 양쪽 지역이 다 빨간 지역이다 그러면은 이거 서로 좀 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국내선도 지금 프로포자를 작성하고 있대요. 그 항공사들이 작성을 하는데 안 될 가능성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 카트만두가 뚫린 게 카트만두 그때 그 벨리로 들어오는 거를 오픈하면서 사람들이 20만 명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비행기로 또 이동을 또 허용한다고 하면은 또 2차 창궐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선도 쉽지 않을까. 그리고 자동으로 지금 장기버스도 지금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9월 1일 날이 돼도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단신입니다. 덩거디에 있는 세티 프로빈시얼 병원. 예, 이거는 프로빈스에서 운영하는 성병원인데 10명의 직원들이 감염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아무튼 뭐 지금 병원 직원 그리고 경찰들 뭐 감염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요. 네,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카트만두 병상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카트만두에 있는 파로 파커 여성병원에 격리병상 200개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럭다운 들어가면서 일주일 안에 6,000개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죠? 이제 처음으로 잡힌 게 숫자 나오는 게 200병상 준비했다고 나와요. 안 될 것 같고, 왜 안 될 거를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그렇게 뻥을 치나 모르겠어요. 일주일 안에 6,000개 어렵죠. 어려운데 왜 그때 6,000개 만든다고 보건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코로나 소식은 이렇고요. 어저께 지진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8월 26일 오후 2시 46분에 카트만두 지역 깔리마띠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뭐 지진 규모는 2.9예요. 2.9에서 인간이 느끼지 못할 뭐 개미나 뭐 배짱이 이런 동물들은 느끼겠지만은 사람은 느끼지 못할 지진이 왔고요. 그리고 그거 나오면서 뒤에 달린 기사가 있었는데 25일 날 저녁에도 지진이 왔었다고 합니다. 25일 날 저녁에도 9시 9분에 바장 디스트릭트에서 4.7 지진이 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봤다가 어제 8월 26일 날 이 지진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붓두얼입니다. 붓두얼 지역 경찰서에 구금된 13명의 수감자한테서 코로나 감염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경찰서 안에 보면은 유치장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13명이 감염이 됐대요. 그래서 아마 어제 제가 본 걸로는 그 중에서 3명은 그렇게 중환자가 아닌 사람은 풀어준 걸로 알아요. 풀어줘야지 뭐 치료를 받거나 그러겠죠. 네, 전체적인 코로나 상황하고 네팔 단신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락다운 연장 소식입니다. 락다운 연장 소식은 제가 따로 뭐 신문을 본 게 아니고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사무소에 서류가 공고문이 나붙었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카트만두 계곡 내 3개 지역의 행정 책임자 CDO들은 6월 26일 수요일 회의를 통해 현재 카트만두, 랄리푸르, 박타푸르 3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봉쇄 조처를 9월 2일 수요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의약품, 식품, 연료, 통신, 환자 수송 등 필수적인 목적의 차량을 제외한 모든 개인 차량,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 금지됩니다. 그리고 상기 필수적인 분야 이외 사업체의 운영은 중단해야 하며 관공서, 은행 등의 분야는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 식당 등의 영업은 중지하며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집회, 교육시설, 유흥시설, 체육시설, 미용시설 전면 운영 금지합니다. 필수적인 목적이 아니면 집안에 머물러야 하며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위반 시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할 예정입니다. 네, A4지 2장짜리로 네팔말로 쫙 해서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6일 자정까지 럭다운이었잖아요. 27일 0시부터 시작을 해서 9월 2일 자정까지 또 다시 일주일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했듯이 9월 2일 날 전에 9월 1일 날이나 9월 2일 날쯤에 다시 또 공고가 나올 거예요. 럭다운을 연장할지 말지. 그건 이제 죄송합니다. 자꾸
모기가 날아다녀서 그때 가서 좀 전달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카트만두 그 벨리는 다시 럭다운이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뭐 카트만두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전해드렸죠. 뭐 전면적으로 그 럭다운한 데가 36군데, 부분적인 럭다운한 데가 12군데 뭐 이런 식으로 77개 디스트릭트 중에서 지금 반수가 넘게 다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서로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제가 앞서 전해드렸듯이 프로빈스별 환자, 그리고 ICU,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환자를 전해드리는데, 프로빈스별 환자 중에서는 무엇을 제가 체크를 할 거냐면요, 집안에서 격리 중인 환자입니다. 그 병원 격리라든가 시설 격리는 체크 안 할 겁니다.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문제점을 찾은 게 이거예요. 집안 격리자가 많다 했는데 지금 데이터가 정확하게 그 보건부에서 나온 그 리포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빈스별로, 프로빈스는 총 7개가 있습니다. 프로빈스를 뭐 그 굳이 해석을 하자 그러면 프로빈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도라 그러고, 보통 이제 외국에서 따지면 무슨 성, 무슨 성 그러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산서성, 산둥성 이렇게 하겠는데, 거기 뒤에 붙는 게 프로빈스라 그래요. 그래서 그 네팔도 프로빈스가 7개가 있습니다. 7개 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7개 성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빈스 1입니다. 프로빈스 1은 가장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빈스 1이 있고, 그 밑에 프로빈스 2 있고, 3 있고, 4 있고, 5 있고, 6 있고, 7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데, 프로빈스 1에서 지금 현재 가정 치료 중인, 가정 격리 중인 인원이 322명입니다. 322명. 그리고 가장 많은 데가 프로빈스 2예요. 프로빈스 2가 지금 그 창궐하고 있는 지역인데 3,675명입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 경증 환자, 무증상자가 3,675명이 집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카트만두가 속해 있는 바그마티 프로빈스가 1,499명이에요. 대부분이 아마 카트만두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다키 프로빈스가 포카라가 속해 있는 그 프로빈스입니다. 18명. 그리고 프로빈스 5가 454명. 그리고 제가 이제 소식 자주 전해드리는 꺼날리 프로빈스가 6이거든요. 6 프로빈스인데 여기가 27명. 그리고 극서부 프로빈스가 33명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집에서 격리되는 인원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28명이에요. 6,028명. 그래서 제가 이거 활성 사례하고 나눠봤어요. 활성 사례가 지금 그 26일 현재 14,739명이에요. 활성 사례에서 이 지금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 6,028을 100분율로 환산하니까요, 40.9%입니다. 40.9%. 그러니까 59.1%만 병원에 있고요, 40.9%는 집에 있어요. 나 이거를 지금 확인하는 순간,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외국도 이렇게 하나? 한국도 이렇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40%가 넘는 인원이 그 감염된 확진자가 집에 있을 수 있죠? 지금 네팔이 지금 이래요. 그 병원에서도 의사 간호사들도 그 제대로 그 방역 조치 제대로 못하고, 그 보호장구 제대로 못해서 감염되는 판에 집에서 그 격리를 시키면은 그 가족들은 뭐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함께 다 죽자, 함께 다 걸리자 이런가요? 아무튼 지금 네팔이 그래요. 지금 40.9% 집에서 격리자는 프로테이지가. 이 숫자가 너무 놀래갖고 제가 이건 기사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그 보건부에서 발표한 리포트에 한쪽 귀퉁이에 살짝 조그만 글씨로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거예요. 그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게 중증 환자잖아요. 그래서 중증 환자가 보면은 이제 ICU가 이제 중증 환자를 수용하는 집중 처치실입니다. ICU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공호흡기 장착한 사람. 인공호흡기 이거 먼저 좀 그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빈스 1이 ICU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6명.
인공호흡기 1명입니다. 예,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고 프로비스2가 예상대로 많아요. ICU 집중치료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49명입니다. 그리고 바그마티 같은 경우가 제일 많아요. 바그마티가 이제 카트만두거든요. 카트만두가 71명입니다. 71명. 71명이 ICU 시설에 들어가 있고 인공호흡기 13명 장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자가 프로빈스 2하고 프로빈스 3, 그러니까 바그마티에서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이 데이터예요. ICU에 가장 많은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프로빈스 2와 바그마티 ICU 환자를 합치면 120명이에요. 120명에다가 인공호흡기 장착한 사람 13명 하면 133명이 지금 중증 환자가 프로빈스 2와 바그마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뭐 간다키는 ICU 3명, 프로빈스 5에 17명. 꺼널리는 없어요. 꺼널리는 중증 환자 없고요. 수두룩 뻗침 그 극소부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프로빈스 1, 프로빈스 2, 바그마티, 여기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세 번째 이 전해드리는 이 어떤 소식의 핵심은 왜 이렇게 집에서 가정 격리하는 그 환자가 많냐 이겁니다. 그 증상이 없다고, 무증상자라고, 그 증상이 좀 가볍다고 감염 안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보통 네팔 같은 경우는 그 아직까지도 뭐 2세대, 3세대 아주 대가족이 한꺼번에 살거든요. 그러면 집안에 어른들 계시잖아요. 어른들은 면역력이 약해요. 거기다가 또 12세 미만 어린이들이 있어요. 어린이들도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집에다가 이렇게 환자를 격리하면은 글쎄요. 하여튼 이 숫자를 보고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40%가 넘게 집에서 격리하고 있지? 하여튼 그랬고요. 하여튼 뭐 8월 26일 날 카트만두에 301명이 떴는데 27일 날은 또 몇 명이 뜰까 두렵습니다. 이 300명을 한번 찍어봤으니까 대부분 이제 300명대로 가는구나 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고 있고 지금 한국도 일주일 동안 좀 집안에서 콕 나오지 마시고 계세요라고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읍소 중이신 것 같은데 한국도 좀 잘 잡혔으면 좋겠고요. 네팔도 잘 잡고 다시 이 히말라야를 비롯한 여러 볼만한 게 많잖아요. 네팔에 그렇게 관광객들이 좀 득실득실해서 네팔이 좀 흥청망청하는 모습을 좀 빨리 보고 싶습니다. 벌써 몇 개월입니까? 거의 뭐 7개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갇혀있는 거를 6개월째 지금 갇혀있는데, 물론 공기는 되게 좋아졌어요. 공기가 지금 산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공기가 차들도 별로 안 다니고 하다 보니까는 공장도 운영되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는 너무 좋은데 살기는 힘드네요. 아무튼 자TV는 이렇게 카트만두 시내에서 매일 그 코로나 소식하고 그리고 네팔 뉴스 뽑아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제가 새로운 신선한 소식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고 댓글을 읽고 제가 답해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방송하는 게 처음에는 시간이 정말 많아서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좀 책임감 같은 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팔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일종의 매일매일 하는 어떤 그 일가가 돼버렸습니다. 저도 되게 좋고요. 만약에 이러한 그 유튜브 이런 뉴스를 제가 안 했으면은 굉장히 하루를 무료하게 보냈을 거예요. 그냥 뭐 술이나 먹고 뭐 이랬을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방송 준비하고 그 스크립트 작성하고 그리고 또 녹음하고 또 올리고 이게 한 시간이 한 대여섯 시간 잡아먹어요.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갇혀있는 가운데에서도 제가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으니까 존재감이 느껴지고 되게 좋아요.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 자TV 방송을 하면서 제가 되려 그 위로를 받고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